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 올려니까 힘들죠? 하면서 나도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여기로 오는데 참 힘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미술을 한 거다. 왜냐하면 나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아침 늦잠 자는 일이었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시둥그레지고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어줬습니다. 끝나서 오는데요, 어느 학생이 연필로 드로잉, 내 얼굴 사진, 이 못생긴 얼굴 사진을 잘 그려줘서 아주 즐겁게 왔거든요. 이 수업 한다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도 그럴 거고, 그때 그 금산 중학교 학생들도 똑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이제 미술 전공자 있으세요? 아니분이만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미술을 하고. 그러니까 예술, 여러분 중에서 질문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예술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디 가면, 강의를 가도 그렇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렇고. 뭘까요, 예술이? 저는 뭐 예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좀 그리고 그런 활동을 조금 할 뿐인데, 예술 하면 갑자기 머리도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술은 삶이고 생활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예술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 철학도 있고 미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춰지는데, 사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생활과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오죠. 그래서요, 제가 작년에 돌아가고, 제가 상당히 실험적이고 약간 앞서는 첨단적인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 잘 못하고 운전 못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정말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려고요. 예, 아니 다 파일은 다 똑같은데, 아니요, 다른 이거 첫 닫고 예, 고마워요. 클럽 영상인데요, 작년 소마미술관에서 했던 작품입니다. 제가요 클럽에
클럽에 들어가서 촬영을 좀 하겠다 했더니 나이 먹어서 안 된대요. 들어오지 말래. 그래서 사정사정해가지고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클럽에 가끔 가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이 한 파트고요. 다시 굴러주나? 이것이 인천 쓰레기 매립지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가 트럭으로 5분마다 한 대씩 들어와요. 산처럼 쌓이는데 옛날에는 그 난지도 같으면 쓰레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버렸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부셔가지고 갖다 쌓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흙을 덮고 다시 쓰레기 넣고 소독하고 흙을 덮고 해서 골프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만들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7m짜리 영상이 들어가고 바닥면에 여러분들도 만약 그 전시에 오셨더라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함께 내보낸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그 와중에 아침 출근하는 아주 바쁜 현대인의 그 발걸음들이 움직입니다. 여기로 끝내주시죠. 그런데 시간은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끝나는 시간. 4시 30분까지.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산업 문명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사는데, 이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설물. 우리도 먹으면 배출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배출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여기에 비유를 하면서 그 배출을 하는 것을 클럽으로 생각을 했고요. 클럽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버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면 뭐 아침에 뭐 정말 발 딛기 힘들 정도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발모습을 찍어서 출근하고 일을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걸 배설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 작업에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고 삽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해서 어느 책을 봤더니 창조는 없는 거다. 사실은 새로운 것은 없는 거다. 항상 조금씩 발전하는 거다. 여러분도 머리가 발전하죠? 성장하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무에서 1년이 지나고 더 자라면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가지가 나오고 이런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창조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느 잡지가 아니고 그 건축책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랜드 투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넓고 크고 그런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발터 그로피우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이 사람이 멕시코를 갔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어느 학생이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이 만나고 싶은데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모르게 식당으로 숨어들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로피우스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건축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건축물을 봐라. 한 1년쯤 하다 보면 뭔가 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명한 건축가가 됐습니다. 멕시코에서 리카르도 레고레타라고 하는 건축가인데요. 근데 이제 그랜드 투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북유럽의 젊은이들이 유럽 전체를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건축을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른바 조금 수준 있는 그런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교육이 참 좋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뷰지에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25세 그때쯤에서 1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걷는다. 저요 잘 걷습니다. 어디를 주로 많이 걷냐 하면 홍대 앞에, 이대 앞에, 그리고 어디 갈 것 같아요? 투타에 갑니다. 11시, 밤 11시쯤 되면 사람 많이 보이죠. 거기 가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 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패션을 봅니다. 아주 발전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대에서 아주 괜찮은 작품, 이른바 옷이 하나 나왔다든지 누군가 봤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면 이 옷을 보고 너나 할 거 없이 사서 입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신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이야기할 때 뭐 옛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화인데 저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신화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워홀이 펜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이렇게 다량 생산되고 작품화되면서 하나의 산업 신화를 일으켰고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이야기처럼 학교 앞에 가면 아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이 나왔으면 그건 한두 벌이 팔리는 게 아니고 수백 벌, 수천 벌이 팔리죠. 이게 신화가, 하나의 산업 신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창조라고 하면 좀 웃을까요? 창조성이라고 하면.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창조적 어떤 산물이고 예술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카멜레온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속에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 클럽에 들어가서 춤을 추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침투를 해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 현상을 알게 될 거고,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이른바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 그런 어떤 발효 과정을 지나면서 그 대상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이런 것의 어떤 계시 같은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있는 창조물이, 여기에서 창조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1995년 작품입니다. 작품이 좀 많이 있는데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 작품이 나오는 데에는 제가 런던 대형박물관에서부터 그리스까지 그 신전에서 나왔던 작품들을 전부 보고 다니면서 3,00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3,000장의 사진이 신상 아니면 여신상, 주로 그렇죠. 여러분들 뭐 루브르 미술관에 가봐도 그렇고, 그 신상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일지도 몰라요. 다만 어떻게 느끼느냐, 대상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 위대하다고 하는 거, 아름답다고 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신상들도 보고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무엇이 가장 관심 있느냐 하면 인간이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3,000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온전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목이 잘라졌거나 팔이 잘라졌거나 다리가 잘라졌거나.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이것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잘라집니다. 근데 이 신상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만들어졌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귀족들, 권력자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고 그 속에 신상을 놓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거, 부패하고 이런 모습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신을 믿게 했던 그런 그 현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영원히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귀족이나 권력자들이 그 인간의 그 욕망인 그들의 그 욕망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그들 본인은 죽고 이 영원토록 그 신전에 있기를 바랬던 신상들은 이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박물관을 다니다가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서 토우를 봤습니다. 제가 만든 토우는 그대로 모방을 한 건데요. 약 18cm 그런 정도의 아주 볼품 없다고 할까? 그런 어떤 토우들이어서, 그런데 이제 그 토우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신라 시대 8세기경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여러분은 모르시죠? 묘지 앞에 가서 3년간을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날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런,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묘지 속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챙길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 부모님을 케어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토호를 만들어서 부장을 시켰다고 하는 그 신화적 일설이 있습니다. 사실일 것 같고요. 더 거기다 보태면 이걸 빚을 때 목욕하고 깔끔하게 씻고, 그래서 정말 그 깊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부장을 시켰는데, 이 작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조상들의 정신, 그 다음에 인간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니스에서 보여준 작품입니다. 밑에는 토우가 갈려 있고, 그 밑에는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트럭으로 내창가 서울에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놓고 유리가 있었고, 벽에 토우를 프린트해가지고 쭉 붙이고, 하늘 유리에다가 스탠드 글라스처럼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해서, 어떻게 이걸 작품으로서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제 작품이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니스에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프닝을 해놓고 한 5, 6일 있었나? 그랬는데 그 5, 6일 후에 이렇게 한국에서 뉴스가 들어왔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겁니다. 그걸 유럽의 전부 뉴스에 딱 나왔어요. 이게 유리거든요. 이 바닥이 사람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뉴스를 듣더니 에피소드 치고는 굉장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창조물 이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면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많은 작가가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뉴욕만 해도 통상 6만 명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예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지. 죽어라고 가서 식당에서 접시 닦고, 그리고 바게트 하나 사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작업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창조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많지 없다는 거죠. 조금씩 변화한다는 거죠. 시대를 쫓아가면서,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고 달라지려고 다양한 매체들과 다양한 대상들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작품들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술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뭐 공부를 별로 이따가 질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작품을 구상하는, 어떤 것에서 작품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별로 공부 안 해요. 그냥 여러 가지 있지만 여행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 책을 잘 삽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잘 사가지고 소 제목들을 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그 챕터만 읽고 거기서 작품을 구상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은 그렇게 대단히 창조성,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창조성은 별로 없지만 성격성으로 창조적 작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그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미술하면 순수하죠. 순수한 것 같이 느껴지죠. 안 순수해요, 이게 미술이. 특히 옛날에는 좀 순수했는데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그 사회는 뭡니까? 우리한테 사는데 어떤 그 자기가 사회가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대상이고 그라운드고, 이 그라운드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회가 미술과의 관계는 어떨까? 오늘 제가 이제 제 작품하고 세계 유명한 작가 몇 명만, 시간이 짧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미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사회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어느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일터에 가면 동료도 있고 또 가정에는 집도 있죠.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트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어떤 대상과 이것들은 사회를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 때가 있어요. 외로워서 못 살 때도 있고. 그리고 산업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작품, 광주 비엔날레에 냈던 작품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고치입니다. 누에고치. 난요, 굉장히 어떻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운이 나한테 잘 따라오더라고요. 9월에 광주 비엔날레 오프닝을 했는데 내가 8월부터 누에아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가지고 키웠는데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매일처럼 3번씩 4번씩 뽕잎을 잘라서 줍니다. 뽕잎을 잘라주는데요. 한 달 만에 이 누에고치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달 만에.
미친 거죠. 작가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오프닝 날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아트일까요? 그러면 요즘 아트가 뭐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옛날 같으면요. 근사하죠, 제가. 옛날 같으면 만해 아스파라가스. 이전까지는요, 귀족의 작품은 귀족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부자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왕족들만, 귀족들만 향유하고 살았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만해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만해가 작품을 하면서 작품의 주제, 대상이 된 것이 아스파라가스를 묶어놓은 이런 정물화가 된 거죠. 정물화. 그러면 사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일반 평민 중심의 사회로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전환을. 미술은 상당히 따지고 보면 그 세상을 조용히 조금씩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룹에 돌 깨는 인부들입니다. 잡부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 옛날 귀족들은 이런 그림을 절대로 집에 갖다 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이 작품을 수집하고 갖다 걸고 이런 어떤 시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뉴욕에서 퍼포먼스를 1984년에 했습니다. 베러리 파키라고 맨하탄 남단에 있는 공원인데요. 시간을 쫓아서 시간을 이렇게 탐색한다고 하는 주제로 작업을 했어요. 저게 뭐냐면 1년 동안 모은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신문들을 해가지고 잘랐어요. 가로 세로 한 1.5cm 이렇게 잘라서 약 한 7m 되는 높이에서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럼과 동시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옛날이니까 했죠. 뭐 같아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아름다운 종이 조각을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시간의 파편이 바람을 타고 사라져가는 모습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우리가 눈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건 보지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저기서 나머지가 밑으로 쌓여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떨어져 가지고 쌓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쌓이고 시간이 사라지고 하는 것을 뉴욕 컬처럴 센터, 뉴욕 문화센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사회하고 굉장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와서 보기도 하지만 본 사람들하고 다시 어디서 모여서 다이얼로그 토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주 메인 무대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부르주아였다고 한다면 가장 통속적인 그런, 그리고 미완성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역, 그런 성역도 없이 우리들 사회에 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작가들,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누구 하면, 예를 들면 이환 하면은, 여러분 이환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전수전 하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 작가들만 존재를 하다가, 이렇게 아까 아스파라거스 아니면 돌 깨는 인부들, 이런 작품들이 밖에 나오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시장 경제가 보편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작품 살 때 있죠. 누구라도 작품을 사는 그런 회오리 바람이 우리 사회를 휩싸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이슈, 바람몰이,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유명한 작가들은 아주 미술관 아니면 최고급,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국제화랑, 현대화랑, 이런 데서만 전시를 했는데, 젊은 작가들이 작품이 팔리고 신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작품 안 팔립니다. 신선하지 않아서 이미. 그런데 그렇게 팔리다 보니까 백화점 윈도우에서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팔고, 아니면 백화점에 작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해서 팝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전시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작가가 어떤 사람이야? 보니까 30대. 이름도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데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술가도? 그러니까 그런 백화점의 작은 부스에서도 전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장식품이 있는 그런 사이사이에도 걸고, 이런 현상이 1980년도는요, 버블 경제, 여러분 아시죠? 그 시대에 가장 경제가 아주 정점에 달했던 시대였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작품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미술의 가치가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미적이라거나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따로 놀아서 서로 이렇게 화합,
통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런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함께 한 자리에 모아지는 그런 동거하게 되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다음 달에도 베니스를 갑니다만, 베니스 하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규모 있고 유명한 미술 박람회입니다, 이른바. 근데요, 1995년 내가 처음 한국 대표로 거기에 참여했을 때 한국관이 26번째 생깁니다. 가서 봤더니요, 이거는 예술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봤어요. 대국,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황금사자상, 최고상이죠. 그 다음에 특별상, 우수상, 이런 걸 타기 위해서 막 대단한 그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어떤 그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정치하고 맞물리고 경제하고 맞물리고,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서 어떤 뭐 상을 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심사위원이 한 5명 있는데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요, 올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에서 심사위원이 처음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일본의 동경대학교에 타카시나 슈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학자가 있습니다. 미술 사학자. 이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저하고 똑같이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그 작품도 좋아서 받았고요. 이런 그 대국의 힘 같은 거, 우리도 지금 비엔날레 가면 한 작가가 나가는데 한 5억씩 10억씩 이렇게 씁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죠. 미술이 대단한 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좋아지면서 제3세계권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확장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고, 일본이 가장 앞서 가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좀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중국. 몇 년 전에 내가 베를린 갔는데요. 베를린 그 국립대학교 미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국립대학의 교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유학생을 아주 대우를 해줬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전시도 시켜주고 한국에 오면 대우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3, 4년 전에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학생들은 그때부터 홀대를 받고 중국 학생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중국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 그 정치적인 파워, 경제적 파워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중동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특히 또 인도까지 대단히 거세게 바람을 시간이 너무 잘 가서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0년에 전시했던 것들이고, 이거는 1985년 뉴욕에서 했던 그 제3세계권 어떤 사회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작품도 그런 모습의 작품 이렇게요. 이런 이거는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작품. 거의 다 현대미술관, 삼성,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미술관들, 일본 이런 데 가 있고요. 2008년에 뉴욕에서 했던 전시 설치 작품입니다. 밑에 바코드가 있고 책들, 제큐브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고, 1989년에 한강에서 드로잉을 했을 때 작품입니다. 50m입니다. 이 길이가. 두 개.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흘러가면서 올림픽 경기장에서부터 국회 의사당까지 올라가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2005년에 움직이는 드로잉 M트랙 550m 빌려가지고 뉴욕에서 LA까지 달리면서 했을 때 이 M트랙 제 이름 기차가 하나 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면, 이건 동경 긴자 일요일 날 쉬는 날, 차가 없는 날 퍼포먼스를 했었고, 이렇게 이런 선을 그리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7박 8일간 달렸던 작품. 근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면 길지요. 그래서 왜 이 그림을 했는지, 왜 이 드로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기차 안에서 포럼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초청하고 한국인 초청하고 해서 미술을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미술하고 거의 학문이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기차가 지나가면서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1초에 32프레임, 16프레임이 지나가는 그림을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기차가 움직이고 또 배경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안 내부에서는 이런 설치가 심포지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의 매체라고 하는 기차에서 시각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내부에서는 개념이 이루어지는, 개념 미술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포스트 컨셉츄얼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이거 10년 걸렸습니다. 준비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설명을 해도 30분, 1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 모아미술관에서 했던 신오린 천강 제곡 해서 1000개의 그 유리를, 거울을 붙여서 이렇게 달이
1000군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300군데에서 찍어가지고 그 겨울에서 찍어. 그 뭐 어린청강 지역도 좀 세종이 그 지은 노래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아들을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남편을 여의고 이런 그 서러움 속에서 달이 뜬 개울 앞에 와서 달이 강에 비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가족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모아미술관에서 28m짜리 드로잉 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8m고 여기서 이 드로잉에 대한 개념을 쭉 이 바닥에 영상으로 비춰줬는데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광주 비엔날레 해서 설치 작품 뭘까요? 황토입니다. 이거는 황토 땅. 어쩌면 우리의 땅, 뭐 그런 개념. 그런데 이 중년의 부인이 혼자 집안에 남아서 강아지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이런 삶을 지내는데 문제는 남편은 일터로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오로지 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그 부인, 집안에 집을 지키는 부인의 사회적 풍경입니다. 이게 사회적 풍경.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군가가 와서 앉으면 그때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봤고요. 바코드 작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가 바코드가 있고 그 위에 유리를 깔았습니다. 당신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명상 공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유리 공간에 들어가서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생을 살아왔고 얼마짜리 인생, 그렇다면 얼마짜리의 인생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했고요. 방가사유상 거의 97% 원형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누구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어때요? 방가사유상 대단하죠. 그러니까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상적 개념을 품고 있기도 하고 그 옆에 가서 둥둥둥 두드려보면 손이 아픈 철임 그 주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밸류는 얼마냐, 밸류가 과연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작업. 아까 다시 한번 돌릴까요? 클럽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지면 그 인천에 갈매기들이 수없이 와서 먹이를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닥에서 여기서 그 클럽의 영상이 나오고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뉴욕에서 전시했을 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외국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안타깝네요.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듀샹의 샘 변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그 만해의 아스파라가스, 돌 깨는 인부들 이런 작업들이 오면서 시각적으로는 아주 그림 같은 이른바 아날로그식 그림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 개념 중심의 그 첨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업이어서 이게 그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어느 작가인가. 이 건물은 한 5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 그 벤스의 선전. 이 사람은 백남준 선생님하고 함께 독일관에 가서 상을 탄 사람인데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르네요. 한스 하케라고 하는 사람. 한스 하케. 뭐냐면요. 현대미술은 그러니까 기업과 함께 하려 한다. 기업과 함께 해야만이 개념으로서는 작품이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스폰서를 받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빨리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작가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작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요.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그 무엇을,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던 이 가면, 아니면 바닷가에 떠있는 쓰레기 나무 조각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개념을 어떻게 붙이느냐.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면, 요즘은요, 여기다가 선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 개념 미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포스트 모던 시대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자죠, 의자가 되어 있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벽에 걸어놓고 그리고 그 사전처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작품 할 수 있죠. 생각이 여기까지 아직 못 미칠 뿐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작품이 되는,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작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켄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어떠세요? 거창하지 않으세요? 마케트에 그 위에 주차장 밤에 다 철수해버리고 오로지 누가 쓰다 놔두고 간 저런 뭐예요? 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밤이 되니까 저것만 하나 둥그렇게 놓여 있는 이 현대 문명사회의 풍경 아니겠어요? 풍경. 여러분도 사진 잘 찍고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충분히 작품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찍은 사진 같은 작가고, 요건 제 작품입니다. 작은 것인데요. 60 곱하기 60짜리인데 뭐 IQ하고 몸무게가 같지 않으면 달걀이 깨진다고 하는 작품. 독일 베를린에 가서 전시했더니 베를린 사람들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얼마나 무거워요. 올라가지 못해요. 왜 못 올라가느냐? 스프링인데 자기가 혹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달걀이 깨지면 창피하잖아요. 조큰데 하나에 사실은 5mm에서 스톱이 됩니다. 올라가도 5mm 높이에서. 그런 작품도, 이것도 뭐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고 아니라면 뭐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샤프맨이라고 하는 일란성 쌍둥이를 이렇게 영국에서 전시해가지고
대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야의 그 대학살 이거를 보고 현대 이런 작업을 설치해 놓은 작가도 역시 영국에서 있고요. 이 작품까지 설명할까요? 신의 죽음을 위해서인가? 해골입니다. 해골에 300 몇십 개의 진짜 다이아몬드를 박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요, 런던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제 저 오프닝에 갔습니다. 요만큼이나 큰 방에 여기다 조금 적을까? 깜깜해요. 들어가면 넘어질 것 같아요. 쭉 들어가면 가운데 딱 이 작품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 하나가 검은 벨벳 좌대 위에 놓여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인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골을 통해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가장 값비싼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굉장히 소중하고 오로지 똑같이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션을. 그래서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그 당시에 50억이었습니다. 한 작품당.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500억 줘도 안 판다고 그래요. 이미 그 당시에 팔렸고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화려하게 그 해골이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사회적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의 함부르크 바노프 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이런 건데 제가 좋아하는 고야의 그 작품입니다. 고야는 자기가 일생 동안 13명의 아들을 낳답니다.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아들, 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이 대단한 그 표현력, 그 현대에도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주는 전해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요.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조라고 하는 거,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들 주위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항상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제트라고 하는 거. 가제트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귀중한, 소중한, 조그마한 어떤 놀이기구. 이것이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젯, 여러분이 항상 옆에 두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놀이도구,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사회적 단절,
인간성 상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것만 놀아도 하루 종일 충분히 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면서, 미술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주 진지한 귀족 중심의 그런 작품보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놀이성, 놀이가 가장, 그러니까 사실 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현대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인데 과연 이대로 좋을 건가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만 해야겠어요. 여러분 수업도 가셔야죠. 네,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